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이후 무려 나흘째 일본을 핥히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에 가나가와현의 한 도로는 물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지난주 일본 규슈로 상륙했던 태풍 산산은 아주 천천히 이동하면서 일본 열도 곳곳에서 나흘째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된 가운데 127명의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끊임없이 기습적으로 내리는 비에 수도권 빗물 저장소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에선 폭우로 수십 대의 차량이 흙탕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전봇대는 부러져 철근 뼈대가 드러났고 주변 건물은 폭격을 맞은 듯 유리창이 부서지고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도로에는 나뭇가지와 잔해물 등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대체 태풍이 어느 정도 느리길래 며칠째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건지 의아하실 텐데요. 태풍 산산의 속도는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태풍이 자전거로 일본 열도를 국토종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주행 속도인 시속 15km 정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9월 초까지 열도를 종단하면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통편 차질도 이어져 규슈 지역을 오가는 국내선 항공 626편이 결항했고 신칸센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본을 지나면서 약해진 태풍은 9월 초에 접어들면서 더 느려졌다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산산이 초반 자전거의 주행 속도였지만 이제는 사람이 조깅하는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약해진 만큼 강풍은 줄어들었지만 폭우는 여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국지성호우와 산사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는데요. 태풍의 기세가 수그러들면서 도쿄 곳곳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신칸센 운행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현재 택배와 우편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로 한동안 태풍에 따른 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느린 태풍은 살다 처음 본다는 반응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새벽 태평양 마리아나제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 10호 산산은 복잡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북서쪽으로 나아가 시코쿠 남쪽에서 진로를 북동쪽으로 바꿔 간토에서 긴키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동쪽에 있는 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가 강해 서쪽으로 밀려났고 태풍의 서쪽에 생긴 한랭화에 이끌려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친 진로를 잡았습니다. 한국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일본 쪽으로 북상한 후 일본 본토를 강타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태풍이 몰아친 일본 남쪽의 해수면 수온은 올여름 열대 수준의 고온으로 변했고 태풍 산산은 바다에서 대량의 수증기를 공급받아 세력을 강화해 최강에 가까운 클래스로 발달한 뒤 지난 8월 29일 아침 가고시마현에 상륙했던 것입니다. 일본 주변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한 편서풍은 올여름 평년보다 북쪽이 더 가까운 곳에서 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태풍은 편서풍을 타지 않고 느린 속도로 규슈에서 시코쿠를 횡단했기 때문에 영향이 길어졌다는 분석인데요. 태풍 산산은 사람이 조깅하는 속도로 천천히 일본을 훑고 지나며 피해를 주었던 것입니다. 태풍 산산은 속도는 느리지만 몸을 못 가눌 만큼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상황이 일본 현지 매체들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데요. 2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산산은 혼슈 중부를 향해 북쪽으로 이동하다 열대 저기압이 됐지만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나고야가 있는 도카이 지방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 지방에 각각 최대 150mm, 도쿄와 주변 지역에 최대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미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는 72시간 동안 평년 8월 강우량의 3배가 넘는 654mm의 비가 내렸고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에비나시는 72시간 동안 강우량이 444.5mm였습니다. 기후현, 미에현 등지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주변 지역 주민을 상대로 한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후지TV 취재진은 지난달 31일 폭우가 쏟아진 가나가와현 이세하라시의 시부타강 인근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도로는 이미 침수돼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고 범람의 영향으로 대량의 진흙과 토사가 넘어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로 위에서 떠내려온 잉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사의 취재진은 태풍 피해 상황을 전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잉어가 나왔다. 침수된 도로 위로 굉장히 큰 잉어가 올라와 있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몸집이 큰 잉어가 도로 하수구 근처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잉어가 발견된 이 지역은 시부타강 본류로부터 약 300m나 떨어진 곳이라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잉어가 포착된 이세하라의 모습은 SNS를 통해 현지 누리꾼들에게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태풍 위력이 어마어마하다, 아직도 바람이 세다, 몸을 못 가누겠더라 등의 반응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차가 뒤집히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각종 피해 사진을 올리면서 피해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 일본 누리꾼은 지하도가 수영장이 됐다며 지하도 출입구까지 물이 차오른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 관광객들이 글도 잇따랐습니다. 일본 여행 왔다가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해 일본에 갇혔다.
일본 여행을 앞두고 있었지만 태풍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했다는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태풍 산산으로 인해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인 자동차 산업조차 공장을 멈춰야 했습니다. 주택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이력을 지닌 제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규슈 남부에 접근하자 일본 기상청은 서남부 규슈 가고시마현에 폭풍, 파랑 특별경보를 발령했는데요. 태풍에 따른 특별경보 발령은 지난 2022년 9월 란마도 이후 약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내 차량 조립 공장 14곳이 가동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혼다와 닛산 자동차도 운영을 중단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요타 브랜드 차량을 생산하는 히노자동차 하무라 공장의 일부 라인과 다이아스 공업은 간사이 지역의 공장들도 조업을 중단했고, 혼다 자동차의 이륜차를 주로 생산하는 구마모토 제작소, 닛산 자동차의 수출용 미니밴 세레나 등을 생산하는 자회사인 닛산 자동차 규슈의 공장 가동을 각각 중단했습니다. 또한 규슈에 모여있는 반도체 공장 역시 태풍 영향으로 잇따라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미쓰비시 전기를 비롯해 구마모토현 일대의 반도체 공장들 운영을 일시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지진에 이어 태풍까지 일본 반도체 공장은 일본의 자연재해 때문에 가다서다를 반복 중입니다. 이쯤 되면 TSMC는 조만간 일본 공장 때문에 커다란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매점도 대거 휴업에 들어가 규슈 지역의 편의점 2,400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슈퍼마켓 점포 60곳도 문을 닫았으며 맥도날드도 지점 98개 운영을 일시 중단했을 정도였습니다. 태풍 산산에 대해 일본인들은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역대급 태풍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중심 기압은 994헥토파스칼이며 태풍 중심 부근에서 최대 풍속 초속 2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였는데 느리게 이동하며 많은 비를 쏟아내 곳곳에서 토사가 쏟아지거나 지대가 낮은 땅이 침수되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산사태가 나면서 터널을 막고 주차장과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 수십 대가 빗물에 잠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 기기체가 강풍에 흔들리다 고도를 높여 회항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통도 마비돼 도쿄역은 정차 중인 신칸센 열차를 일부 승객에게 개방해 임시 숙소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미야자키현에서는 토네이도로 추정되는 돌풍 피해가 발생해 기상청은 견고한 건물 내에서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전에는 경험해 본 적 없는 역대급 태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풍 산산이 걸어서 완전히 빠져나가지도 않은 이 와중에 올가을 강력한 태풍이 추가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일본인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 가을 앞으로 최대 많게는 2개의 태풍이 한국과 일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태풍들이 한반도 쪽으로 오지 못하고 일본 쪽으로 움직인 건 한반도 상공을 뒤덮은 두 고기압이 힘에 밀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9월부터는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이 중국 쪽으로 물러가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수축하면서 한반도에 태풍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주변 바닷물이 수온이 한여름 폭염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4도 높아진 상태여서 태풍의 연료라 할 수 있는 수증기까지 풍부해져 앞으로 발생할 태풍의 힘을 키우기에 좋은 조건이 돼버린 것입니다. 다음 태풍도 한국으로 오지 말고 산산이 터놓은 길대로 이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한층 더 강한 가을 태풍이 생겨날 조건이 모두 구비되면서 일본은 당분간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